순서 넘어갈게요. 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은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말을 하면 반갑다고.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말을 하면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게요. 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통통이님, 정병철님, 그리고 만물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막판 부정선거주의보, 막판 갈라치기 주의보입니다. 자, 이제 4월 2일이죠. 4월 1일은 다 지났고요.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4월 2일이 됐죠. 4월 10일이 선거니까 이제 8일 남았습니다. 그 중에 이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일입니다. 사전투표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더 이상 여론조사는 발표가 안 되죠. 제가 사전투표 들어가기 전에 전국적으로 여론조사 흐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막판입니다. 이제 사실상 이번 주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번 선거의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거름을 주고 다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걷어들일 때 잘 걷어들여야 되죠. 옛날에 제가 그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요, 왜 그 논에서 이렇게 벼를 베잖아요. 그 벼를 벤 거를 집으로 이렇게 지고 가지고 들어옵니다. 마당에 높다랗게 낫가리를 쌓아두죠. 그런데 가지고 오는 동안에 나달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이 나달 떨어진 걸 다 주워옵니다. 자, 지금이 딱 그거 할 때요. 그러니까 곡식을 걷어들였으면 나달이 함부로 떨어지지 않게끔 이 싹이랑 다 주워서 긁어오는 그럴 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거름줘가지고 풍성하게 키우면 뭐해? 막판에 잘못해가지고 이 나달이 바닥에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막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선거고요. 하나는 갈라치기입니다. 부정선거. 자, 무슨 갑자기 부정선거야? 요새 뭐 누가 또 부정선거 하려고 그러나? 예.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었죠. 전국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라는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사전선거 투표소에 누군가가 카메라를 설치했더라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국에 40여 곳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는 양산, 뭐 충주, 서울 뭐 하여튼 전국적으로 막 설치가 됐더래.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발칵 뒤집어졌죠. 저는 이때 이들이 이 책임을 나중에 진보 진영 쪽에 덮어씌우지 않겠는가. 뭐 진보 진영의 어떤 뭐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덮으시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걸 누가 했다? 극우 유튜버가 한 짓이죠. 이 극우 유튜버는요, 오래전부터 뭐 선거 부정, 특히 뭐 그 선관위에 의해서 뭐 개표 부정, 뭐 전자투표 개표 부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떠들었던 사람이래요. 자, 그런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렇게 범인이 금방 잡혔기에 망정이지 사실 국힘당 쪽하고요, 또 여기저기 뭐 국정원 쪽이라든지
경찰 일부 이런 데 쪽에서는 이거를 진보 진영 쪽에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 여기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둥, 뭐 북한에서 어쨌다는 둥, 뭐 중국에서 어쨌다는 둥 이러면서 진보 진영이 뭔가 꼼수를 부리는 것처럼, 특히 사전 투표소와 관련해 가지고 꼼수를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 선전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발견된 거를 진보 진영에 떠넘기고 뒤집어 씌우고 부정선거 프레임을 몰고 가지 않겠느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고요. 지금 국정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른바 부품공작, 막판 부품공작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었다.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카메라, 요것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그런 제보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정선거주의보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뭔가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음모를 우리 진보 진영에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함정이라든지 그런 선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모가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죠. 일주일 남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국힘당 쪽 애들은 사전선거 이걸 없애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사전선거를 하게 되니까 30대, 40대, 50대 이 직장인들의 투표 참여율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아, 그렇겠지. 응? 사실 아무리 투표날이 공휴일이라고 해도요. 직장인들 투표날, 특히 저 같은 경우에 투표날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기자들은 투표하는 날, 선거하는 날 제일 바쁜 날이잖아. 그러니까 아침 일찍 투표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바빠서 투표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 투표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하면은 여러모로 좋죠. 투표할 수 있는 날이 많이 늘어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국힘당 쪽 사람들은 이게 불만이야. 원래로 하자면 3, 4, 5 이 사람들은 투표를 많이 하면 안 돼. 6, 7, 8 얘네들 이 노인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3, 4, 5가 투표를 많이 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람들 수도 적게 딸리는데 투표까지 많아지니까 자신들이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전투표를 막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사전투표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에 노출된다. 그런 위험성이 크다. 라고 선동을 하면은 사전투표를 없앨 수 있겠죠. 그 좋은 기회가 이번인 거지. 지들이 권력 잡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런 짓을 지들이 저질러 놓고 민주진보 진영에 뒤집어 씌우려고 할 거다라는 겁니다. 일단 한 번은 무산됐지만 이게 이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립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모습이 여기저기 나올 겁니다. 혹시 그런 정황이 있으시면요. 널리 알려주십시오. 저한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이고야. 갑자기 슬라이드가 갑자기 이렇게 깨져버렸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 제가 준비하는 게 아이 참네. 이게 갑자기 이 슬라이드가 깨져버렸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 주의보입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이 기사는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이 한국일보 기사에 보면은 조국이 온다 들뜬 지역구 후보들 개딸은 부글부글. 자,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개딸 많죠? 개딸, 양아들, 개삼촌, 개할머니, 다 많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 조국혁신당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졌다는 거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민주진보 진영,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50%에 육박하게 됩니다. 국힘당을 저만치 따돌리고 앞서가는 게 돼요. 민주당 혼자 있었으면 국힘당을 월등하게 앞서지는 못했죠. 앞서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지만 적어도 월등하게 앞서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생긴 이후로는 이 두 정당의 지지율 합산 숫자가 국힘당을 저만치 따돌리고 앞서 나가는 수준이 됐어요. 그죠? 그거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지지를 받는 곳에서는 민주당 쪽 그 지역구 후보들도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을 찍을까 말까 하던 사람들도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그래 자연스럽게 지역구는 민주당 찍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 지역구 민주당 후보들은 조국 대표가 오면 반갑겠죠. 그런데 개딸들은 부글부글 한다고요? 아니 어느 개딸이 지금 부글부글 합니까? 언 놈이 그래요? 지금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올 정도로 괜히 어떤 자들이 선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괜히 일부러 조국 대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조국 혁신당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문제인 거죠. 이들이 진짜 조국 지지자인지 이재명 지지자인지 저는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참 더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몇 개 채널에서 몰빵론 하면서 조국 대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빵론 틀렸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조국 대표 욕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정반대로 조국 대표 지지한다면서 이재명 대표 욕을 한다거나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합니까? 그들은요, 제가 볼 때 적어도 그들은 민주진보 진영이 아닙니다. 자, 특히 제가 열받는 부분은요, 복귀왕 후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복귀왕 후보, 조국 대표와 함께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하신 사람입니다. 둘이 같이 만나서 반가워하고 등 두들기고 기뻐한 게 잘못됐나요? 그리고 조국은 하나다.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모르십니까? 옛날에 그 통일투쟁을 할 때 조국은 하나다 라는 말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국은 하나다 이걸 왜 쓰겠습니까? 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하나다 이 말 한 거 아니에요. 이게 특히 잘못된 말입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면서 복귀왕 후보 징계하라는 등 이렇게 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이들이야말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사실 세 번째 주제는 더 강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이낙연 지지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 나는 그 얘기를 좀 준비를 해보고 싶어요. 지난 대선 경선 때 그 지지율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한 50일 나왔으면, 당시 보면 그 이낙연 후보 쪽도 한 20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50, 이낙연이 20 이 정도 나왔죠. 그런데 20이 어디로 갔을까? 막판까지 이낙연 추종하던 20 얘네들 다 어디 갔을까? 갑자기 풍선이 날라가. 네. 그들 중에 상당수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고 넘어왔거나 조국 대표를 지지한다고 저쪽으로 갔거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그 당시 이낙연 편에 서서 이재명을 비난하듯이 지금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낙연을 지지했던 그 20%는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지금 우리 속에 숨어서 나는 이재명 친명이야. 나는 친조국이야. 이렇게 하면서 실은 우리 안에서 갈등과 투쟁을 조장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다 어디 가셨을 것 같아요? 그죠? 남아서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지금 숨어 있거나 조국을 지지한다고 가 있거나 그러겠죠. 그들이 가서 조용히 지지만 하고 있을까? 아니면 뭔가 분란을 일으키고 있을까? 저는 두 번째라고 보죠. 분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지금 이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분탕질 치는 몇몇 분들 보면 꽤 낯익은, 눈에 익은 아이디들이에요. 이 사람들 옛날에 다 이낙연 지지하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괜히 더 뭐 수박들 척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정체불명인 사람들 많죠. 자, 이간질과 분탕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들은 철새들이에요. 철새들이 더 설집디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